블렌더, 런던 텔레폰 부스, 렌더링. 렌더링을 하겠습니다. 렌더링은 모델링 및 쉐이딩을 마친 3D 모델에 조명과 카메라를 더해 2D 이미지 또는 동영상 출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D 이미지 출력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배경을 만들겠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합니다. 뷰포트 헤더에서 애드를 클릭하고 메쉬 클릭, 플레인을 클릭해서 플레인을 하나 만들고 아웃라이너에서 새로 생긴 오브젝트의 이름을 백그라운드로 바꿔줍니다. 에디트 모드로 전환합니다. 셀렉트 모드를 엣지 셀렉션으로 합니다. 단축키 S를 눌러 크기를 충분히 키워줍니다. 뒤쪽 엣지를 선택합니다. 단축키 G, Y를 눌러 텔레폰 부스의 뒤쪽에 맞추어 가져다 놓은 후 단축키 Z를 눌러 수직으로 페이스를 뽑아 벽을 만들어줍니다. 배경에 재질을 입히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마테리얼 프로퍼티즈를 클릭하고 New를 클릭하여 마테리얼을 생성하고 이름을 백그라운드 언더바 베이스로 해줍니다. 서페이스는 프린서플드 BSDF로 합니다. 베이스 컬러 옆에 박스를 클릭해서 원하는 색상과 명도를 선택합니다. 바닥 부분만 마테리얼을 다르게 설정하겠습니다. 마테리얼 인덱스의 오른쪽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새로운 마테리얼 인덱스를 만들고 New를 클릭해서 이름을 백그라운드 언더바 그라운드로 바꿔줍니다. 셀렉트 모드를 페이스 셀렉션으로 합니다. 백그라운드 오브젝트의 바닥 페이스를 선택합니다. 마테리얼 인덱스에서 방금 만든 백그라운드 언더바 그라운드 마테리얼을 클릭해서 선택한 후 어사인을 클릭해서 바닥 페이스를 할당합니다. 베이스 컬러 옆에 박스를 클릭해서 원하는 색상과 명도를 선택합니다. 아래쪽에 스페큘러 항목의 값을 0.2 정도로 줄여주고 러프네스 항목의 값을 0.8 정도로 늘려주겠습니다. 스페큘러는 반사 정도를 나타내는 항목이고 러프네스는 거칠기 정도를 나타내는 항목입니다. 배경 세팅을 마쳤습니다. 이대로는 조금 단조로우므로 이전 영상에서 만든 캐릭터 모델 리사를 복사해 오겠습니다. 블렌더를 하나 더 실행시키고 리사 파일을 로드합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하고 아웃라이너에서 복사할 모든 오브젝트들의 눈 아이콘을 켜서 보이게 합니다. 단축키 A를 눌러 모두 선택하고 단축키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아래쪽 스테터스 바에 보면 11개의 오브젝트들이 복사되었다는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텔레폰 부스가 실행 중인 윈도우를 선택합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전환하고 단축키 Shift C를 눌러 3D 커서를 원점에 위치시킵니다. 단축키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넣기 합니다. 데이터의 양에 따라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 있습니다. 리사 파일을 로드했던 블렌더를 닫아줍니다. 아웃라이너에 보면 아머추어.001이라는 오브젝트가 추가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리사 파일의 데이터가 복사된 것입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리사로 바꿔주고 앞쪽에 작은 삼각형 아이콘을 클릭해서 열어봅니다. 리사 파일에서 작성했던 오브젝트들이 보입니다. 두 오브젝트들의 크기가 차이가 납니다. 크기를 맞춰주겠습니다. 먼저 리사부터 맞춰주겠습니다. 아웃라이너에서 텔레폰 부스의 모든 오브젝트들을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단축키 H를 눌러 숨기게 합니다. 뷰포트 헤더에서
애드 클릭, 메쉬 클릭, 플레인을 클릭해서 플레인을 하나 생성하고 단축키 R, X, 90, 엔터를 눌러 X축으로 90도 회전시킵니다. 단축키 N을 눌러 사이드 바를 표시하고 아이템 탭을 클릭합니다. 디멘션즈 항목에 Y 값에 1.69를 입력합니다. 리사의 설정성의 키는 169cm입니다. 단축키 G, Z를 누르고 이동시켜 아랫면을 X축에 맞춥니다. 단축키 Ctrl I를 눌러 반전 선택합니다. 단축키 S, 단축키 G, Z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이동하여 플레인의 리사의 키를 맞춥니다. 신발 굽을 고려해서 조금 크게 맞춰주었습니다. 리사의 크기를 맞췄습니다. 이제 텔레폰 부스의 크기를 맞추겠습니다. 아웃라이너에서 텔레폰 부스의 모든 오브젝트들의 눈 아이콘을 켜서 보이게 합니다. 단축키 H를 눌러 리사를 숨기게 합니다. 플레인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사이드바에 디멘션즈 항목에 Y 값을 2.5 정도로 해줍니다. 단축키 G, Z를 누르고 이동시켜 아랫면을 X축에 맞춥니다. 단축키 Ctrl I를 눌러 반전 선택합니다. 단축키 S, 단축키 G, Z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이동하여 플레인의 텔레폰 부스의 높이를 맞춥니다. 텔레폰 부스의 크기를 맞췄습니다. 플레인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단축키 X를 눌러 삭제합니다. 아웃라이너에서 백그라운드 오브젝트와 리사의 모든 오브젝트들의 눈 아이콘을 켜서 보이게 합니다. 리사의 아무 본이나 클릭하고 포즈 모드로 전환합니다. 단축키 A를 눌러 모두 선택하고 단축키 G, X를 눌러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리사의 본드를 움직여 원하는 포즈를 잡아줍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합니다. 텔레폰 부스에 아무 본이나 클릭하고 포즈 모드로 전환합니다. 본 언더바 도어 본을 클릭하고 단축키 R, Z를 눌러 문을 조금만 열어줍니다. 모델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조명을 세팅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에리어 라이트를 2개 사용합니다. 하나는 주 라이트로 사용하고 하나는 보조 라이트로 사용합니다. 블렌더의 기본 조명을 꺼줍니다. 뷰포트 쉐이딩의 가장 오른쪽 작은 V자 아이콘을 클릭한 후 씬 라이트와 씬 월드에 체크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블렌더의 기본 라이트를 끄고 사용자가 추가하는 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 조명을 생성하겠습니다. 뷰포트 헤더에서 애드를 클릭하고 라이트 클릭, 에리어를 클릭해서 에리어 라이트를 생성합니다. 단축키 G, 단축키 R, 단축키 S를 사용하여 원하는 위치와 크기를 맞춥니다. 저녁 노을 느낌을 주기 위해 그림자가 길게 나오도록 아래쪽에 위치시켰습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즈를 클릭한 후 컬러 항목에서 원하는 색상과 명도를 선택하고 파워 항목에 원하는 조도를 입력합니다. 보조 조명을 생성하겠습니다. 뷰포트 헤더에서 애드를 클릭하고 라이트 클릭, 에리어를 클릭해서 에리어 라이트를 생성합니다. 단축키 G와 단축키 R을 사용하여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키고 단축키 S로 원하는 크기에 맞춥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즈를 클릭합니다. 컬러에서 원하는 라이트의 색상을 선택하고 파워에서 원하는 밝기를 지정해 줍니다. 보조 조명이므로
주조명에 의한 음영이 부드럽게 완화되는 수준으로 밝기를 조정합니다. 조명의 세팅을 마쳤습니다. 이제 카메라를 세팅하겠습니다. 뷰포트 헤더에서 애드를 클릭하고 카메라를 클릭해서 카메라를 생성합니다. 만일 블렌더 시작 화면에서 카메라를 지우지 않았다면 그 카메라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단축키 G, 단축키어를 사용하여 카메라를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습니다. 카메라에 잡히는 이미지를 보기 위해서는 숫자 패드 0을 눌러 카메라 뷰로 전환합니다. 원래 뷰로 돌아가려면 숫자 패드 0을 한 번 더 눌러주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숫자 패드에 0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우스 휠을 움직이면 카메라 뷰의 크기를 작게 하거나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크기로 맞춥니다. 이 상태에서 카메라 앵글을 바꾸려면 숫자 패드 0을 눌러 사용자 뷰로 전환한 뒤 뷰포트에서 카메라의 위치와 각도를 조정한 후 다시 숫자 패드 0을 눌러 카메라 뷰로 전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이렇게 하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뷰에 고정시키겠습니다. 단축키 N을 눌러 사이드바를 표시합니다. 뷰 탭을 클릭하고 뷰록을 클릭한 후 록 항목에서 카메라 투 뷰를 체크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카메라가 뷰에 고정되어 사용자 뷰에서처럼 마우스 휠을 돌려 줌인하거나 줌아웃 할 수 있고 휠을 클릭하고 마우스를 움직여 회전하거나 쉬프트 휠 클릭하고 마우스를 움직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를 움직여 원하는 위치에 맞춥니다. 렌더링될 이미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뷰포트 쉐이딩을 렌더드로 전환합니다. 뷰포트 쉐이딩의 오른쪽 끝에 있는 V자 모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라이팅 항목에서 씬 라이츠와 씬 월드를 체크해 줍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렌더 프로퍼티즈를 클릭하고 렌더 엔진 항목 옆에 상자를 클릭합니다. 블렌더에서 제공하는 렌더 엔진들이 보입니다. EVE는 결과물의 질은 조금 떨어지지만 속도가 빨라 실시간 작업에 사용하고 사이클즈는 렌더링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결과물의 질이 좋아 최종 결과를 출력할 때 사용합니다. 사이클즈를 선택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렌더 엔진을 다시 EVE로 바꾸고 뷰포트 쉐이딩을 마테리얼 프리뷰로 바꾼 상태에서 다시 작업합니다. 그림자 효과를 좀 더 확실하게 주기 위해 주 조명을 선으로 바꾸겠습니다. 아웃라이너에서 주 조명인 에리어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즈를 클릭한 후 조명의 종류를 선으로 바꿔주고 스트렝스를 15 정도로 해줍니다. 확인이 끝났다면 이제 렌더링된 이미지를 파일로 출력하겠습니다. 렌더 엔진이 사이클즈인지 확인합니다. 만일 더 고품질의 결과물을 원한다면 렌더 항목에서 맥스 샘플즈의 값을 크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크다고 해도 사람이 알 수 없을 정도의 차이라면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이 값이 커지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적당한 값을 선택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1024를 사용합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아웃풋 프로퍼티즈를 클릭하면 아웃풋 항목에서 렌더링된 이미지 파일의 포맷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비손실 압축 방식인 PNG 포맷을 사용합니다. 아웃라이너에서 렌더링에 포함시키지 않을 오브젝트들은 해당 오브젝트의 오른쪽 끝에 있는 카메라 아이콘을 클릭해서 꺼줍니다. 눈 아이콘이 꺼져 있어 뷰포트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카메라 아이콘이 켜져 있으면 렌더링된 이미지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카메라 아이콘을 꺼주어야 합니다. 이제 렌더링을 시작하겠습니다. 탑바에서 렌더를 클릭하고 렌더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새로운 창이 뜨고 렌더링이 시작됩니다. 표시된 부분이 현재 진행 중인 샘플과 맥스 샘플즈의 값이고 분자 값이 분모 값과 같아지면 작업이 완료된 것입니다.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렌더링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결과 이미지를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렌더링 창의 헤더에서 이미지를 클릭하고 세이브를 클릭합니다. 블렌더 파일 뷰가 뜹니다. 원하는 폴더를 찾고 아래쪽에 파일 이름을 입력합니다. 리사 언더바 텔레폰 부스 언더바 렌더 01.png로 하겠습니다. 세이브 앱스 이미지를 눌러 저장합니다. 탐색기를 열어 해당 디렉토리에 가보면 리사 언더바 텔레폰 부스 언더바 렌더 01.png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클릭해서 열어봅니다.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저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렌더링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